조용한 시그널이 전하는 또 하나의 퍼즐, 당신은 지금 숨겨진 경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고 주식은 출렁이는데 그 모든 흐름 뒤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경제 어렵다, 돈이 안 돈다, 투자할 데가 없다. 그 말들 속엔 무언가를 감지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미국 부채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34조 달러, 그 숫자 앞에서 나는 그냥 멍해졌어요. 34조 달러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예요. 미국 부채는 그 60배가 넘는 금액이죠.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해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갚지? 아니, 갚을 수는 있긴 한 걸까? 그러다 알게 된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인다는 말.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이 말은 너무나 뚜렷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떨어진 돈의 가치로 과거의 빚을 갚는 거죠. 쉽게 말해 예전에 1,000원 빌렸는데 지금은 그 1,000원이 5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이 녹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했냐고요? 그건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미국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칼날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겨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 달러는 계속 강세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순간 난 하나의 키워드를 떠올렸어요. 바로 테더.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디지털로 저장해두기 위해 테더를 이용해요. 즉, 실물 달러가 흔들리더라도 테더를 통해 달러의 신뢰는 유지되는 구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테더를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달러는 디지털에서 스스로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보다 더 강력해지죠.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미국은 지금 현실의 달러는 물가로 약화시키고 디지털 달러는 테더로 살려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됐고 그는 관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관세는 단순히 수출입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화폐 가치를 흔드는 도구예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 수출이 줄고 위안화는 약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해지죠. 달러 강세, 테더 안정화, 코인 시장 안정, 디지털 기축 통화 강화. 이 그림은 단순히 금리나 경기 부양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연준에게도 압박을 넣어요. 금리 내려, 경기 살려.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서 돈을 푸는 대신 그 책임은 테더가, 코인의 디지털이 떠안게 됩니다. 이제 달러는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된 거죠. 하나는 물가로 녹아내리는 종이 달러, 하나는 테더와 함께 떠오르는 디지털 달러.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은 여전히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퍼즐에서 한 나라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은 30년 가까이 금리를 거의 제로로 유지했어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성장률은 정체돼 있었죠. 그런데도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답은 미국 국채에 있어요. 일본은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 하나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 그 국채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요. 자국 경기는 침체됐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에서 이자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움직일 때 조용히 혜택만 받던 거죠. 하지만 2025년 일본은 마침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신호예요. 일본이 이제 판을 흔들겠다는 신호. 왜일까요? 엔화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역 적자, 수입 물가 상승, 생활비 증가. 일본 국민들이 더는 견디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려서 자국 통화를 지키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건 동시에 미국 국채를 흔드는 일이기도 해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몰리면 미국 국채는 팔리게 되고 달러는 약세 압박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조각은 어디일까요?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의 디지털 달러와의 전쟁을 이미 시작한 셈이죠.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려 해요. 자원거래, 특히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는 시도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미국을 벗어난 새로운 결제망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 비릭스 국가들은 새로운 통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이름은 아직 없지만 이미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는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은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부채를 줄이는 척하며 돈을 더 풀고, 하나는 규제하는 척하며 디지털 통화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의 조각들마다 언제나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등장하죠. 트럼프입니다. 그는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방향을 유지해요. 미국 중심의 세계. 그 세계는 달러가 약해지는 척하면서 강해지고, 중국이 성장하는 척하면서 제어되고, 유럽이 독립적인 척하지만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건 계산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추는 입장에서 그 퍼즐 위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예요. 신호예요. 경고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퍼즐 조각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하고 감지해야 해요. 다음 관세 뉴스, 다음 금리 인상, 다음 규제, 다음 디지털 통화 협약. 그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설계일지도 몰라요. 이 퍼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시그널은 계속 그 조각을 추적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조각 하나씩 더 맞춰봅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흐름이 단지 미국, 중국, 일본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요. 이건 전 세계가 엮인 거대한 금융 레이어의 재설계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그 돈의 실제 가치는 무엇일까요? 종이로 만든 종이돈, 은행 앱 속 투자, 아니면 블록체인 위에서 살아있는 디지털 화폐? 세상은 지금 화폐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그 중심엔 신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서도 달러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죠. 중국은 위안화를 밀면서도 국제 사회의 신뢰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자신들만의 새로운 신뢰 구조를 짜고 있어요. 누구는 금을 사고, 누구는 비트코인을 사고, 누구는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IMF와 BIS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CBDC를 발행하자는 말, 그냥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스위프트, 새로운 화폐 전쟁의 포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은 수십 개의 은행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그 이유, 단순한 부실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디지털 화폐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들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으면서 사실상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제 금융시장은 코인은 투기가 아니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이고 디지털 자산으로 통화 패권을 유지하며, 일본, 중국은 각자 통화 전쟁에 뛰어들었고, 세계는 새로운 화폐 질서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죠. 하지만 퍼즐 조각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조각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코드예요. 거대한 코드, 기준금리, 물가, 환율, 채권 수익률, 유동성,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다시 부상하고 있을까요? 왜 테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이 되었을까요? 왜 미국은 파산 위기 속에서도 연방준비제도만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일본은 30년간 참다가 이제 금리를 올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기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에 서 있어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뒤처지고, 누구는 아예 보지도 못한 채 지나가요. 조용한 시그널은 그 플랫폼 위에 조명 하나를 비추려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느껴졌다면 당신은 이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흐름 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뉴스만 소비할 것인가. 경제는 감각의 싸움이에요. 감지한 자가 먼저 움직이고 의심한 자가 살아남아요. 다음 영상에선 실제로 이 모든 흐름이 투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단순히 경제 분석을 넘어서 어떤 자산이 뜨고 어떤 코인이 숨고 어디서 돈이 흐르는지 그 흐름까지 추적해 볼게요. 지금까지 조용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다음 퍼즐 조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